공매도를 치면 과거는 무한정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 쳐놓고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뭐 비 올 때까지 보유만 하면 되니까 버틸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최장 1년밖에 못 가지고 갑니다. 따라서 1년 안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어느 순간 되면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된다.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큰 호재죠. 특히 공매도가 많은 2차 전지에는 호재랐고요. 2차 전지가 최근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단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사실 9월달 10월 초까지 강하게 반등을 하다가 또 흔들리고 지금은 또 서서히 바닥을 잡는 모습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펼치려면 늘 말하지만 9월달 상승할 때 하고 지금하고 상승 모멘텀 중에 뭐가 변화가 생겼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 2차 전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9월부터 10월 초 상승을 할 때 첫 번째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자동차 할부 가격도 인하가 되니까 당연히 자동차 판매에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이 기대감은 뭐 지금도 살아있는 거니까 뭐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1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 공매도도 특히 기관과 외국인 개인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랐다면 어느 정도 팽팽하게 맞췄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잘 나온 걸로 보고 특히 그 중에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제도 개선 중에 첫 번째가 공매도를 치면 과거는 무한정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 쳐놓고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뭐 비 올 때까지 보유만 하면 되니까 버틸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최장 1년밖에 못 가지고 갑니다. 따라서 1년 안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어느 순간 되면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된다.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큰 호재죠. 특히 공매도가 많은 2차 전지에는 호재랐고요. 그래서 이런 호재도 그대로니까 변한 게 없고요. 세 번째는 모건 스탠리 리포트. 유럽 쪽에 탄소 배출량 감소시키면서 전기차 판매가 더 늘어나겠다. 뭐 그대로고요. 그래서 유럽 정책, 뭐 합쳐서 유럽 정책이죠. 유럽이 중국에 관세도 높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도 다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보면 호재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다른 호재 하나는 딱 미국 대선입니다. 보면 9월 초 10월까지 보면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을 넘어서면서 해리스 랠리가 막 나올 때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랠리까지 겹치면서 강하게 갔는데 지금은 대선 상황이 안개 속으로 들어갔죠. 사실 2차 전지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됐을 때 훨씬 유리하고 트럼프가 되면 IRA 법안 뭐 폐지하겠다. 거기에 따른 눌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락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이 대선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선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그 대선 따른 대응 전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대선 지지율 잠깐 보게 되면 제가 9월 18일에서 20일 이 사이 과거에 또 출연했을 때도 보여드린 지지율인데 이때는 해리슨이 경합주에서도 앞섰고 전체 여론조사에서 앞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론 보면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선거 인단으로 대통령이 되죠. 따라서 경합주에서 누가 앞서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게 되면 10월달 보게 되면 경합주가 박빙입니다. 누가 앞설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돈으로 보면 배팅 사이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팅 사이트 쪽에 보면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뭐 음모론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배팅 사이트 쪽에서 돈들은 트럼프에 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 트럼프가 되면 뭐라 그럴까요? 부자 감세 한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거둔다는 거죠. 세금을 적게 거두면 어떻게 일이 됩니까? 부채는 늘어나게 되죠. 지금 또 부채가 많은데 세금 적게 가두고 또 쓸 돈이 많다 부채가 늘어나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하고 그래서 채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랠리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튀고 있고 또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 돈으로 가니까 달러가 또 강하게 가고 그래서 시장 쪽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 해리스가 됐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 나눠서 전략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해리스가 됐다. 그러면 2차 전지 매수입니다. 매수를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고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바로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략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죠. 그냥 매수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트럼프가 됐을 때입니다.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 충격이 한번 확 나온다. 이렇게 가정이 되면 공매도가 주는 종목. 앞에 말했지만 공매도 제도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1년 안에 사서 갚아야 되는데 이런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살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가 주는 기업, 지금은 거의 줄지를 않고 있는데 주는 기업이 나오면 이런 기업은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 매수했는 거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르게 내가 주식,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호재가 나와서 위로 확 튀면 수익 실현, 제로 노출로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을 할 확률이 높죠. 점진적으로. 공매도는 하락을 하다가 악재가 나오면 확 떨어질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공매도 세력. 그러면 또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매도가 확 주는 기업, 이런 기업에 일단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발표된 기업입니다. 3분기도 사실 2차 전지 실적은 2분기보다 더 안 좋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제가 보면 양극재 수출 현황을 보면 사실은 실적도 알 수 있고 업황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양극재 수출 현황을 보면 수출 가격은 사실은 5, 6, 7월 달 오면서 거의 멈췄는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출량, 물량은 확 줄어 있습니다. 물량은 확 줄어 있으니까 실적,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량이 적다. 그러면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적까지 발표가 된 종목, 이렇게 되고 공매도가 좋고 실적 발표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 IRA 법안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걱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기우에 가깝다. 28일 날 정권사 유진투자증권 리포터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 설명이 돼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고 사실 IRA 법안 폐지를 하려면 법적인 상황입니다. 법적인 상황,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하원, 상원 보면 민주당이나 또는 공화당 의원들이 거의 박빙으로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양, 상원, 하원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하원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 공화당 의원 18명이 나는 아예 IRA 법안 폐지를 반대한다. 선언을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하원도 장악해봐야 법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IRA 법안 폐지는 사실 기우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확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공매도 감소가 되고 실적 발표가 되는 기업, 이런 기업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면 호재가 있는 기업입니다. 호재가. 종목으로 본다면 뭐 포스코홀딩스, 연말부터 양산이 들어가는 4680 원통유 배터리, 요 체인에 있는 기업들 또 중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건 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는 대응 전략 뭐 설명을 드렸죠. 지금 먼저 공매도 부분 다시 한번 보면 공매도 개선 언론 보도 발표가 된 게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이고 10월 25일 사이에 언론 보도 발표가 되고 공매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보면 에코프로 거의 그대로 있고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뭐 말도 안 되지만 오히려 늘어나 있고, 포스코 퓨처엔 변화가 없고요. LNF 거의 그대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 어떤 이벤트로 악재가 나오면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결국은 이 공매도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1년 긴 기간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앞에까지 작년이나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가 많은 게 악재지만 오히려 호재로 바뀔 수 있다.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쇼크오버가 확 들어오면서 튈 수 있다. 요 점도 설명을 드리고요. 따라서 트럼프 악재가 나오고 하락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제가 앞에 양극재 설명을 드렸듯이 양극재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3분기 수출액은 NCM 양극재 같은 경우는 26%, NCA 양극재 같은 경우는 17% 감소를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약하니까 실적까지 또 마무리된 기업들은 좀 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전지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업황적으로 보면 바닥으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은 바닥입니다. 대신 지금 바닥이니까 내가 확 매수해놓고 크게 수익 낼까? 그건 아닙니다. 주가라는 것은 바닥에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바닥에서 횡보를 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바닥에 왔는데 V자 반등보다는 횡보로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서서히 업황이 턴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아직 숫자적으로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뭐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먼저 한번 볼게요. 얼마나 업황적으로 어려운지 지금 보게 되면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전고체, 동박, 뭐 대표적인 뭐 2차전지, 뭐 소재 관련주들이죠. 얘네들 나와 있는 대장주 영업이익을 다 합치면 작년 2분기 때 3,249억 흑자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803억 적자로 바뀌었거든요. 전체적인 업황으로 보면 아직은 적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적자 속에서 주가가 V자 반등하기는 어렵고 여기에다가도 아직 3분기도 실적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은 위치다. 그래서 하락 항보할 뭐 정도고, 대신 다른 측면 저 밑에서 보면 어려운 업황이 끝나가는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신호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가 니켈 가격, 이런 가격의 변화가 먼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면 좌측에 있는 게 탄산 리튬 가격이거든요. 보면 정말 강하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재고 손실이 나면서 기업들에게는 더 어렵죠. 대신 이제 2025, 2026으로 가면서 서서히 반등이 나온다. 그거 미래에셋 리포터고요.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더 이상 탄산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오고 니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이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일각에서 보면 실적은 계속 나빠지는데 한쪽에서 이제 좋아지는 호재들이 서서히 나온다. 그러면 이 둘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한동안은 횡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횡보에 따라서 횡보 전략이고요. 그러면 횡보 전략 때 주로 어떻게 보면 되냐. 지금 2차 전지하고는 업황이 다르지만 과거 태양광 업황 때, 그때 한번 보게 되면 태양광이 대중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확 급등을 했고 킬로그램당 200달러 넘어갔고, 밑에 그래프가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위에 그래프가 그때 대장주인 OCI 홀딩스 월봉 차트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처럼 2차 전지 가격, 소재 가격 하락도 하듯이 폴리실리콘 가격, 이때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들어오면서 확 가격을 했고 대신 주가는 하락 후에 횡보를 겪었지요. 그래서 이런 횡보가 필요하다. 그러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지만 대중화가 오면서 매출이 늘면서 주가는 비해서 더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운 구간은 끝났고 이제는 조금 인내를 하는 이런 횡보관이 끝나면 뒤에 대중화가 오면서 상승할 수 있으니까 횡보 구간에서는 여러분 횡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비중 축소, 하단에서 매수 요런 전략입니다. 요런 전략이고 높은 데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은 견디셔야 됩니다. 뒤에 대중화가 오면서 큰 상승이 있고요. 2차 전지 업황 회복은 언제쯤 될까요? 요것은 미래에셋 리포트거든요. 미래에셋 리포트가 사실 뭐 올해부터 말부터 상승하겠다 리포트 나왔다 계속 뭐 바뀌고는 있지만 미래에셋 쪽에서 보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배터리셀, 양극재, 동박, 전액, 그 다음째 뭐 분리막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P 가격이 있고 그 다음 Q 물량이 있고 그 다음 수익성 P나 Q가 좋아지면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놓는데 내년 2분기부터 모든 섹터가 붉은색으로 좋아질 거다. 이 얘기는 대중화가 이때 올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다면 뭐 내년도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업 리포트는 좀 희망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기차 대중화는 온다. 전기차 대중화가 오면 갈 수 있고 대중화가 왔다 가정을 하면 여러분 전기차 판매가 가장 약한 뭐 지금 보면 중국, 아시아를 포함한 중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북미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북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북미 시장에 전기차 판매가 가장 약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전기차 대중화가 왔을 때 가장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0% 넘어 40% 가까이도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인데 뭐 침투율로 보면 북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요즘 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배터리 셀 업체인데 보면 파라소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파란색이 파라소닉인데 줄어들고 있고 여기 회색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솔루션은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미국 쪽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파란색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CLTL이 거의 겹쳐 있거든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럽이 미국 전기차에 관세를 확 매겼죠. 그러면 이 싸움에서도 좀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업황적으로 보면 우리가 승산이 있고 또 대중화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수혜를 보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대중화가 온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확 움직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해리스가 된다면 일단 2차 전지 쪽 어느 쪽이든 매수를 해야 되고요. 트럼프가 된다면 공매도가 줄고 실적 발표되는 단기 반등을 노리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결국은 뭐 내년도에 호재가 나오는 종목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4680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 이들 기업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